그다음 첫 번째는 현상 파악, 두 번째는 본질 추구, 세 번째는 대책 수립, 네 번째는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안전교육 및 심리 중 두 번째 챕터 산업심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착각현상 및 주의 및 부주의에서 착각현상과 의식 수준의 단계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있는 주의의 특성을 보도록 할 텐데,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주의의 특성의 종류 세 가지를 쓰거나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선택성이란 소수의 특정한 것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성이란 주의에는 주기적으로 부주의 리듬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시간 계속될 수 없다라는 걸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방향성이란 시선에서 벗어난 부분은 무시되기 쉽고 주지점만 인지하는 특성이 있다라는 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주의 현상 부분도 가볍게 읽어주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을 암기해줘야 되는데, 이때 우측에 있는 내용을 암기할 필요 없고, 이때 동일화, 투사, 커뮤니케이션, 모방, 암시에 관한 종류가 있다 정도만 따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적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네 가지 정도만 챙겨서 암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인간의 특성 부분도 가볍게 읽어주면 되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양립성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념적, 공간적, 운동에 대한 양립성이 많이 출제되고 있고, 이 세 가지를 적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양식의 양립성까지 외워주는 게 좋지만, 그것보다도 이 네 개 중에 위에 있는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개념적 양립성 먼저 보도록 하면,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인간이 가지는 개념적 현상의 양립성으로서, 이때 대표적인 예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수기를 사용할 때 냉수와 온수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온수는 일반적으로 빨간색을 사용하고 냉수는 일반적으로 파란색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행기 모형으로 비행장을 표현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있는 공간적 양립성이란 무엇이냐면, 표시 장치나 조정 장치의 물리적인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의 양립성으로서 대표적인 예시로가 무엇이 있냐면 조리대의 조리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생각해보면 왼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불을 켤 경우에는 가스레인지의 왼쪽 상단이 켜진다 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운동의 양립성이란 무엇이냐면, 표시장치, 조종장치, 체계반응 등의 운동 방향의 양립성으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핸들입니다. 자, 핸들을 잘 봤을 때 왼쪽으로 틀게 되면 자동차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게 되면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라디오를 생각해 보았을 때 라디오의 음량을 오른쪽으로 돌렸을 경우에 음량이 커지고 왼쪽으로 돌릴 때 음량이 작아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립성의 종류도 암기해야 되지만 양립성의 특성, 정의와 각각의 예시들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피로의 종류 부분과 피로의 측정 방법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생체 리듬에 대한 부분도 가볍게 읽어주면 되고, 신체 활동의 에너지 소비도 가볍게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 휴식시간 산출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휴식시간은 산출될 때 반드시 분 단위로 산출이 되고, 이때 대입하는 공식은 무엇이냐면 2-1.5분의 60 곱하기 가로 2-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란 무엇이냐면 특정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으로서 이렇게 소비량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소비량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산소 에너지 당량, 작업 시 산소 소비량을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2를 구하는 방식까지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윈 K의 법칙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론들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암기해줘야 되냐면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은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지식 곱하기 기능은 능력,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지기능, 그 다음에 상황 곱하기 태도는 동기유발이기 때문에 상태동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곱하기 동기유발은 인간의 성과이기 때문에 능동인,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의 성과 곱하기 물질적인 성과는 경영의 성과이기 때문에 인물경,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무죄 운동 부분도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첫 번째 있는 브레인스토밍이 중요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란 무엇이냐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인간의 잠재의식을 깨워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토의식 아이디어 개발 기법으로서 이때 브레인스토밍의 사원칙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유분방, 그 다음에 수정발언, 그 다음에 대량발언,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비평 금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주면 되는데 각각의 앞글자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수, 대비. 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때 지능범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범죄자가 자수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면 되고 위험예지 훈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예지 훈련은 왜 중요하냐면 필답형을 본 후에 작업형을 푸는 방식이 바로 이 위험예지 훈련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암기를 해줘야 되냐면 2-2에 있는 위험예지 훈련 4단계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첫 번째는 현상 파악, 두 번째는 본질 추구, 세 번째는 대책 수립, 네 번째는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암기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현본 대목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가, 뭐뭐해서 된다, 뭐뭐 때문에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 포인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세우는 것이 바로 위험예지 훈련 4단계 진행 방법에 해당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현본 대목으로 암기를 해준다까지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